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이란 군부의 최고 실세가 어제 미국 공격으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다 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고, 이란 군부는 격렬한 보복이 있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는 등 중동 지역에서는 새해 벽두부터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이번에 이란에 대한 공격에 나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제 이 시간에 그 사태 이란에서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이란이 배후에 있다 이렇게 지금 미국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어떻게 대응할지 참 관심이다. 그냥 이 바그다드 미국 대사관이 습격당하고 그냥 미국이 물러서면 뭔가 체면이 안 설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액션을 취하기도 쉽지 않고 난감할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뭐 아주 정광석화처럼 일을 저질렀습니다. 예, 어제 이 카심 솔레이마니 쿠두스군 사령관이죠. 이란 혁명수비대 아주 정예군입니다. 그리고 사실상의 이란 군부의 최고 실세죠. 그 이란의 전체 아마 2인자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결국 제거되고 말았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어제 미군 공습에 의해서 이 카심 솔레이마니가 타고 가던 차량이 폭파되면서 결국 숨졌는데요. 미국의 표적 공습으로 이란 군부의 최고 실력자이자 이란 전체 최고 실력자 중에 한 명인 카심 솔레이마니가 살해됐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에는 아부 마흐디 알모한디스, 카타이브 헤즈볼라, 어제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죠. 이 카타이브 헤즈볼라 부사령관도 역시 타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제거됐습니다. 이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죠. 그래서 이 며칠 전에 미국인 한 명이 숨졌는데 그 미국인 한 명이 숨진 그 사건을 일으킨 배후가 바로 이 카타이브 헤즈볼라인 것으로 미국은 지목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보복 조치를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라크 언론이 어제 긴급 뉴스를 통해서 속보로 보도했고, 이후에 미국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솔레이마니를 제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도 공식 성명을 발표했죠. 슬레이마니 사망을 인정하면서 명예로운 이슬람 최고사령관 슬레이마니가 순교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슬레이마니 사망 보도 후에 트위터에 아무 설명 없이 성조기 그림을 게시했는데 이 자신의 명령으로 솔레이마니를 제거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동 지역이 정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금만 탁 건드려도 뭔가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정말 이란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인물을 이런 식으로 제거했다는 것 참 충격적이고요. 이란의 보복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란이 보복한다면 거기에 미국이 또 무력 대응을 한다면 이건 정말 그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이 새해 2020년 시작하자마자 이 뭐 우리가 새해를 즐길 새도 없이 전 세계를 지금 충격 속에 경악 속에 지금 몰아넣고 있는 상황이 이라크, 이란 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라크, 오늘은 이란. 새해 벽두부터 지금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진 거는 이란의 지금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지금 사살이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반발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미국 시민들의 그 위험한 상황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이 미국이 했기 때문에 공습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란이 미국 군대 뭐 최고 실세, 최고 사성 장군을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전쟁이죠. 네, 공습이 아니라 테러라고 했겠죠. 사실은 이란 사람들이나 중동 사람들이 볼 때 미국이 이제 자신들을 향해서 테러를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미국 입장에선 공습이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테러입니다. 테러기 때문에 테러를 일으킨 미국을 용서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분위기. 그래서 미국도 중동에 있는 미국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제 이 솔레이마니 제거를 공식 발표하면서 바그다드 미국 대사관 명의로 그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에 있는 미국인들은 즉각 이라크를 떠나라, 이제 이런 대피령을 내렸고요. 미국이 물론 이라크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미국인들에게 미국 시민들에게 즉시 이라크를 떠나라는 소개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 때문에 정말 이러다가 전쟁까지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불안감도 나오고 있고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공습을 불과 몇 시간 앞둔 그 시간대에 그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란이나 그 대리인들의 행동에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경한 경고의 입장을 나타냈고요.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 인터뷰하고 몇 시간 만에 실제로 이 솔레이마니 이란의 최고 실세를 살해하는 그런 일을 또 미국이 저질렀는데 정말 그 아마 그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언론과 인터뷰할 때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아마 미국 내부적으로는 그런 그 결정을 다 내린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5월부터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심각해졌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조선 피습, 미군 무인 정찰기 피격 등으로 양측이 모두 임계점을 넘어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갈등이 이제 쌓여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특히 그 어제 이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던 대로 지난 12월 27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미국인 한 명이 로켓포 공격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 근데 이것을 이제 미국은 헤즈볼라가 배후에 있고 결국 이제 이란이 배후에 있다 이렇게 지목을 했죠. 그래서 이틀 만인 29일 일요일에 전격 작전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그 시아파 민병대. 친이란 시리아파 민병대 5개의 군사시설을 공격해서 카타이브 헤즈볼라 사령관 4명을 비롯해서 25명을 살해했고요. 그리고 55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이란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12월 31일 화요일 날 친이란 시위대가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을 습격해서 미국 대사관 차량 출입문을 부수는 등 이틀 동안 미국 대사관을 위협했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대사관에서 철수하면서 미국을 우리가 눌러줬다 이렇게 승리 선언했는데 그리고 나서 불과 하루 만에 또 미국이 이번에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결국 이렇게 살해하는 이런 또 상황까지 이어나서 결국은 뭐 계속 미국인 한 명이 죽으니까 미국이 헤즈볼라 지도자들 여러 명을 죽였고 그러니까 다시 또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을 습격했고요. 거기서 물론 사람이 죽진 않았지만 습격해서 미국 대사를 비롯해서 미국인들이 피신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그러자 또 미국이 이제는 헤즈볼라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란 전체 최고 지도자급 인물을 살해하는 상황까지 계속 지금 상황이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란과 미국의 갈등은 계속 있어 왔지만 그건 뭐 항상 있어왔던 갈등이었고 문제는 미국인 사망이라는 그 한계선을 넘지 않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뭐 위협적인 언사를 서로 주고받긴 했지만 거기까지였는데 지난 27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인 한 명이 숨졌고 그것을 미국이 이란의 소행으로 단정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란의 소행이다. 근데 이란이 미국인을 죽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미국도 뭔가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결론을 쉽게 안 내리는 건데 그게 단정을 저버리면서 미국이 대응을 했고 군사적 대응을 하면서 계속 지금 상황이 뭐라 그럴까요? 텐션이 그 긴장감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미국이 살해한 인물이 사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란의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더 실세다라는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이란 최고 실세인데 이런 사람이 미국 공격으로 이제 살해가 됐다. 이것 때문에 더 지금 큰 이슈가 좀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게 참 문제가 미국이 보는 관점에서는 헤즈볼라가 그 중동 지역에서 어떤 테러 활동이나 이런 것을 배후에서 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헤즈볼라를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이 솔레이마니 이란 군부의 최고 실력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솔레이마니가 결국 테러의 최대 배후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란에서는 이 솔레이마니가 굉장히 존경을 받는 정말 그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관점과 이란의 관점, 중동의 관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지만 중동에서는 영웅인 사람인데 그렇죠. 이런 영웅인 사람을 이런 식으로 제거를 했기 때문에 정말 좀 상황이 심각해진 것 같아요. 이 카심 솔레이마니를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이 63살이었습니다. 쿠두스군의 총사령관. 신정일치체제죠. 이란은 종교 지도자하고 최고 지도자입니다. 신정일치체제인데 이 신정일치체제의 중추 이란 혁명수비대고요. 그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예부대가 쿠두스군이고 그 쿠두스군의 총사령관
총사령관이 바로 카심 솔레이만입니다. 그래서 이란 보수파의 핵심 인물로 알려졌고요. 단순히 군대의 최고 지도자를 넘어서서 이란 보수파의 최대 거두 핵심 인물입니다.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고 1979년 이란 혁명부터 이 사람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호메이니용, 너무나 유명한 호메이니용이 1979년 이란 혁명 일으켰을 때 이란 혁명 수비대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가담해서 당시 그 팔레비 왕조를 붕괴시키는데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부각이 됐고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침공했었죠. 이때만 해도 사담 후세인이 이제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 이란을 침공해서 이란 이라크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때도 그 이란 쪽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명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 쿠두스군 말씀드린 대로 이란 혁명 수비대의 정예부대인 쿠두스군의 총사령관 지위에 올랐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이란을 방어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총사령관 지위에 올랐고 이 쿠두스군이라는 근데 존재가 문제는 시리아나 레바논, 이라크 등 해외에서 친이란 무장 조직 정부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쿠두스군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쿠두스군의 총사령관이 되면서부터는 사실 미국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예, 중동 지역의 그 친이란 세력을 다 이 총괄해서 관리하는 게 쿠두스군이고요. 그 쿠두스군의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미국과는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 사람이 이라크 내에서 시아파 민병대가 IS 격퇴 작전을 벌일 때 이 전장에서 진두지휘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뒤에서 후방에서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IS를 격퇴할 때는 전장에서 진두지휘했고 그래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2017년에 서한으로 카심 솔레이니의 노골처했었는데 암 같은 악성 종양을 분쇄하는데 그러니까 IS죠. IS를 암 같은 악성 종양이라고 표현하면서 암 같은 악성 종양을 분쇄해서 중동과 무슬림 국가들 그리고 전 세계 인류에게 크게 기여했다. 이 솔레이마니가 IS 세력을 격퇴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렇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솔레이마니는 이란에서는 정말 국가적인 영웅이고요. 이 IS를 격퇴하는데 최전방에서 자기가 이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이란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솔선수범의 지도자, 영웅으로 대우받아온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같은 데서 친이란 무장 조직에 관리해주는 그런 그 군대 조직의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눈에 가시 같은 인물일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중동에서 영웅으로 불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눈에 가시 같은 인물이었는데 결국 이번에 이렇게 제거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을 벌인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이란과의 핵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나서 이제 이란과 갈등 관계에 들어갔는데 지난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왕자의 게임 너무나 유명한 미드죠. 왕자의 게임을 차용해서 Sanctions are coming이라는 합성 트윗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솔레이마니도 즉각 이 패러디의 트윗을 올렸는데 I will stand against you. 내가 당신을 막겠다. 이런 또 옆모습을 합성한 트윗을 올려서 이 합성 트윗에는 합성 트윗으로 대결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솔레이마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올 테면 오라. 내가 당신을 막겠다. 트럼프 당신을 막겠다. 전쟁은 트럼프 당신이 시작했지만 끝내는 것은 우리가 끝낸다. 이런 얘기했는데 참 뭐랄까 이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 아무튼 이 이란의 영웅적인 인물을 이렇게 미국이 뭐 표적 공습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의 테러 같은 행위를 해서 이렇게 제거했다는 게 참 중동 지역에서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 참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란은 지금 상당히 분노한 상황입니다.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 보복을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한 상황이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요 의견이 반반 갈리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의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공화당은 잘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이제 어떻게 규결이 될지 이게 참 궁금하단 말이죠. 맞습니다. 뭐 이란은 당연히 보복을 다짐하고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 그렇죠. 급박한 상황일 때 당연히 군통수권자가 코맨더 인칩이 뭐 긴박한 작전에서 일일이 의회 동의 받을 수 없으니까 먼저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귀뜸은 해줘야 될 것이고 이러한 일이 전개되고 있다고 야당의 지도자급 또 의회에 관련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위원회라든가 외교위원회라든가 이런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급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알려는 줘야 될 것이고 나중에 사후 절차를 밟더라도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쪽 얘기 보면 척슈머 상원 원내대표라든가 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라든가 또 각종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혀 얘기를 못 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이란의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치는 것은 이건 잘못하면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인데 이런 일을 어떻게 독단적으로 행할 수가 있는가 이제 이런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이란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게 애당초 오바마 대통령 때 이란과 핵 합의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란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 이란과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시켰단 말이에요. 파기해버려. 네, 파기해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갈등 관계는 자업자득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란을 몰아붙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북한과는 굉장히 인내하면서 계속 평화협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직 성과는 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북한과는 대화를 하려는 진지한 모습을 보이는데 왜 이란을 상대로는 그런 모습을 못 보이느냐는 게 민주당의 불만이에요. 북한하고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란을 상대로도 그렇게 인내하면서 협상하고 타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왜 이란을 상대로는 저렇게 강경한 모습만 보이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미국 내에서도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전문가들도 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놓고 보더라도 이 카심 솔레이마니 같은 인물을 살해한 게 미국에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에 논란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아예 지구상에서 이란이란 국가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지구상에서 이란을 없앤다는 그 정도의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이란과 지금 갈등이 있고 뭐 전쟁을 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이란과도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솔레이마니 같이 이란 국민의 영웅적인 이 인물로 추앙받고 있고 이란의 어떤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인물은 필요하다는 거죠. 솔레이마니 같은 인물과 협상을 해서 타결을 지어야 이란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솔레이마니 같은 사람을 제거해버리면 누구와 딜을 할 것이냐는 거죠. 미국과 딜을 할 수 있는 유력한 인물을 제거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란 같은 국가를 미국이 아예 지구상에서 없앨 수 있습니까? 이란의 역사라는 거는 엄청난 역사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전략적으로 놓고 봐도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작전이었는지 좀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미국인 한 명이 숨졌다고 그랬는데 뭐 한 명이건 100명이건 미국인이 숨졌다고 한다면 당연히 미국이 대응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과연 이 미국인 한 명이 숨진 것이 정말 그 이란이 거기에 얼마나 관여돼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 너무나 좀 성급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잘못하면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대한 혐오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 얻는 것은 없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솔레이마니를 테러리스트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국이 이란 상대로 테러한 거 아니냐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섣부른 행동이 미국의 국제적인 입지라든가 위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네. 이런 지적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새해 벽두부터 예상 외에 강공을 지금 펼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뭐 새벽 1시에 공항에 도착해서 네. 저 비행기에서 내려서 차를 타고 다른 활주로로 가고 있는 그 차량을 공격한 거 보면은 네. 자 미국의 첩보력도 대단한 거죠. 네, 그것도 대단하고요. 네. 사실은 그 정도의 위치는 파악을 해도 솔레이마니 정도의 위상이라고 그러면 절대로 이런 식으로 이 목숨을 빼앗는 작전은 쉽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미국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이런 사람을 살려두고 이런 사람을 상대로 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위치를 파악하고 곧바로 이런 작전을 했다는 거는 글쎄 뭔가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건지 네. 아무튼 참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